우리 오늘 해가지고 이제 오투 끝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완자로 해가지고 다시 1단부터 나갈 거니까는 다음 시간까지 완자 사오는 걸로 완자 끝나실 그리고 다음 주에 요거 나갈 거니까 꼭 사오고 단톡방에다가 그 사진도 보내줄 테니까 저거 3-1이에요? 그다음 문제는 뭐 선생님이 따로 이제 단원 끝날 때마다 이제 단원별로 또 이제 시험지를 줄 테니까는 또 잘 모아놨다가 이제 다시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4단원까지만 하면 되니까 또 기말만 있기 때문에 또 천천히 하면 되지. 저번 시간에 그 시각이랑 청각이랑 하긴 했었는데 워낙 그쪽이 좀 암기할 게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뭐 경기 이과나 정도만 하고서 이런 것도 어떻게 외우는 것을 정도 판단을 한 다음에 어차피 이제 외우는 거는 기말고사 가서 조금 이제 그때 다음 주부터 나가는 완자 하면서 문제 같이 풀면서 이제 같이 외우는 거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해도 되고 천천히 오늘 봤을 때 여기는 간단하게만 할게요. 후각이랑 이거는 간단하게만 나오는 거라서 간단하게만 봐보면은 어떻게 느끼는 건지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우리 앞에서 봤던 시각이랑 청각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코 같은 경우에 당연히 우리 시각하면 시각신경하고 그 다음에 청각하면 청각신경 했던 것처럼 후각하면 후각신경이 있겠지? 후각신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코에는 점액이 되게 많잖아. 그 끈적끈적한 점액이 되게 많은데 그 점액으로 모이는 세포층을 후각상피라고 후각상피 조직이라고 하는 거고 걔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후각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 후각상피라고 하는 거는 후각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감각 같은 경우에는 기체 상태를 느끼는 거잖아. 후각이라고 하는 게 기체 상태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으면서 냄새를 느낀다. 근데 특징 같은 경우에 특징 정도만 잘 알면 되는데 매우 민감한 감각이지만 쉽게 피로해진대. 그래서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면 나중에 잘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영화관 같은 데 갔는데 옆 사람이 향수를 너무 세게 뿌리고 왔어.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아니면 옆 사람이 담배 피고 온 거야. 담배 냄새도 뭐 너무 심하게. 근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계속 그걸 맡고 있으면은 그게 나중에 느껴지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후각이 쉽게 피로해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 후각이라고 하는 감각이 쉽게 피로해진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그 감각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걸 쉽게 피로해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고. 그다음 미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맛을 느끼는 거니까 그 맛을 느끼는 세포를 맛세포라고 하는 거고 그 맛세포로부터 느낀 그 감각을 미각신경으로 전달하는 거겠지? 그래서 맛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거를 미각신경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혀에서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맛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라고 하는 5가지 맛이 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본 적 있어? 그 인스타나 그런 거 보고 너희들은 공감을 못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중학교 때 과학을 배웠을 거잖아. 근데 그때는 이거 맛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혀가 이렇게 있잖아.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구역이 나눠져 있는 거야. 이런 거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민재 본 적 있어? 그래서 막 여기는 단맛을 느끼고 혀가 뭐 여기는 짠맛을 느끼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야. 선생님 과학 시간 때 이렇게 배웠던 거야.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근데 그럼 여기는 단맛을 느끼고 짠맛을 못 느낀다는 거잖아. 그 짠 걸 여기로 먹어. 혀 끝으로. 근데 그래도 짜거든. 그래도 짜. 그때는 이게 잘못 나와 있던 거지. 그게 거의 과학책에. 그때 막 이렇게 배웠었거든. 되게 다 틀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다 빠졌잖아. 어쨌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느끼는 거지. 5가지 맛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주면 되고 간단하게 보고 빨리 넘어가자. 오늘 개념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오늘 메인으로 배울 거는 이제 신경계라고 해가지고 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이제 감각을 느끼는 거지. 그걸 전부 다 신경 또는 뭐 신경세포 이렇게 부르는 건데 뉴런이라고 하는 뉴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는 거야. 신경세포랑 똑같은 말이 뉴런이라고 하는 거고 뉴런 이제 영어인 거지 영어. 뉴런 누구야? 시호야. 뭐 여자친구야? 저요? 당황하는 거 같은데? 네? 당황하는 거 아니야? 아니 프로야구 보시면 뭐라고? 프로야구 프로야구 보시라고? 오케이. 뉴런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하는 거고 뉴런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생겼어.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생긴 거 약간 그 과학 표지 같은 데서 좀 많이 나오지 않나? 약간 영상 같은 거 봐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그림으로 모시도로 그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생님이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 맞나?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 얘가 이게 뉴런이거든. 뉴런 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겼어. 그 세 가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약간 나뭇가지처럼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 나뭇가지처럼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가지돌기라고 해요. 가지돌기. 이 부분을 가지돌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지돌기에 붙어 있으면서 여기 약간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동그랗게 되어 있고 가운데 핵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신경세포체라고 해요. 신경세포체 부분을 신경세포체.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거는 신경세포체. 여기서부터가 약간 진짜 과학이라고 할 수 있지. 신경세포체. 그 다음 그 오른쪽으로 직선으로 쭉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축삭돌기라고 해요. 축삭돌기. 축삭돌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뭐 손가락이라든가 어떤 걸 우리가 만지든가 아니면은 어떤 걸 찔리든가 뜨거운 거라든가 그런 감각을 느끼는 게 다 이런 뉴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뉴런이 어떻게 자극을 전달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만 가지돌기 같은 경우에는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 나뭇가지처럼 생긴 이 가지돌기로부터 감각이 전달된다는 거야. 감각이 와서 가지돌기가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고 그 받아들인 감각 같은 경우 여기 전달이 됐겠지? 그럼 전달이 되게 되면은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게 쭉 이동한다는 거야. 쭉 이동해. 그럼 이 뉴런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거 아닐 거잖아. 여기 쭉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나중에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되고 쭉 가다가 또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되고 쭉 이렇게 전달이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뇌라던가 그런 척수라던가 그런 데까지 전달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축삭돌기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지만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한다. 이게 메인인 거고 가지돌기는 전달이 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라고 하는 거는 핵과 세포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세포질은 뭔지 알아? 세포질 뭔지 알아? 제가 뭐야 세포질? 거기 안 나와 있어. 세포질 뭔지 아는요? 우리 세포라고 하는 게 동물 세포라고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은 세포 같은 경우에는 핵은 아니잖아. 핵. 세포 안에 핵이 다 들어있잖아. 이 핵 안에 DNA라든가 RNA라든가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거잖아. 근데 이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세포질이라고 해.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세포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신경세포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뉴런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세 가지가 있는데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이렇게 되어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쉬고 야구를 해. 야구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타석에 섰어. 타석에 서면은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질 거잖아. 근데 공을 던지고 칠 거잖아. 근데 그때
어떻게 못 고쳐? 눈으로 본 다음에 그 감각을 받아들여서 실고에 휘두를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게 맨 처음에 공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감각기로부터,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이 전달이 될 거야. 그럼 자극을 맨 처음 받아들이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감각기관이 있으면 맨 처음에 자극을 받아들인다, 감각을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감각뉴런이라고 해요. 맨 처음에 받아들이는 거를 감각뉴런이라고 하는 거고, 맨 처음에 받아들이는 거 부분. 그 감각뉴런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면 연합뉴런 순서가, 왜냐면 맨 처음에 눈으로 봤잖아. 눈으로 본 다음에 그 공이 오는 거를 인식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눈으로 보기만 하면 돼. 그 신경이 어디로 전달이 돼야 되지? 결국에는 뇌로 가야 되는 거잖아. 맞아? 뇌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맨 처음에 눈으로 봤어. 눈으로 본 다음에 뇌로 갔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연합뉴런이 기본적으로 뇌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휘둘러야 되잖아. 이제 공이 왔으니까 내가 휘둘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 휘둘러야 되니까 내가 운동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운동뉴런이라고 하는 거야. 뇌를 거쳤다가 눈으로 본 다음에 뇌를 거쳤다가 팔로 가는 거니까 이 팔 쪽에 있는 부분을 그럼 운동뉴런이라고 하는 거겠지? 그럼 시가 이제 휘두를 거잖아. 휘두르는 거는 뭐라고 해?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근육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전달이 되겠지? 운동뉴런을 통해서 이제 근육으로 전달이 되게 되면 이제 팔을 휘둘러서 이제 공을 치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 맨 처음에 뭐 감각기관 여기 눈이라고 해요. 눈이라고 해서 봤어. 보게 되면 감각뉴런을 통해서 쭉 이동해. 그러다가 뇌로 가겠지 먼저. 뇌로 가는 거를 이제 뇌에 있는 뉴런을 연합뉴런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팔로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운동뉴런을 거쳤다가 가는 기관이 뭐 근육이라던가 그런 데 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감각뉴런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봤을 때 맨 처음에 감각뉴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감각신경을 이루게 되는 거고 자극을 연합뉴런으로 전달하는 거지. 연합뉴런으로 전달한다. 근데 약간 지금 그림 봤을 때 좀 이상한 게 있잖아. 아까 배운 거랑 다른 게 있잖아. 뭐가 다른 거지 지금? 뭐가 다른 거야? 네? 아까 그 뉴런에서 배운 거랑 지금 뭐가 달라? 새로운 보이는 건가? 감각뉴런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 생긴 게? 다른 뉴런이랑 다르게 생겼잖아. 아까 뉴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 위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근데 감각뉴런 어떻게 생겼어? 밑에 있는 것처럼 좀 다르게 생겼잖아. 그렇지? 감각뉴런 같은 경우는 아까 얘를 뭐라 한다 했어? 얘를 뭐라 한다고? 그거요. 가지돌기가 아니잖아. 신경세포. 신경세포체인 거잖아. 근데 감각뉴런은 어떻게 되어 있어?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지. 이렇게 축상이 가운데 튀어나와 있지. 맞아? 그러니까 감각뉴런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잖아. 감각뉴런이 이렇게 가운데 튀어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감각뉴런의 구조적 특징인 거야. 얘 같은 경우에 안 나와 있지만 감각뉴런의 구조적 특징, 구조적 특징이라는 건 생김새. 같은 경우에는 이 축삭돌기가 좀 긴 부분 얘기하는 거야. 축삭돌기에 중간에 신경세포체가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추가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 그림만 보고도 아 얘가 감각뉴런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 가운데 이렇게 생겼으면은 얘는 감각뉴런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고. 거기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감각뉴런 이후에는 연합뉴런으로 된다 해서 연합뉴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추신경계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중추신경계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뇌로 전달이 돼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연합뉴런 같은 경우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뇌도 있지만 척수라고 하는 것도 있어. 척수. 뇌랑 척수 이 두 가지를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왜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감각이 오면 뭐예요? 우리가 생각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지.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적절한 명령을 내린다. 그게 이제 연암neuron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운동뉴런 같은 경우에 이제 운동신경을 마찬가지로 이루는 거고, 이제 명령을 다른 기관으로 전달을 해서 이제 공이 오는 걸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 뉴런의 이제 역할 봐주고, 3번에서는 이제 자극의 전달 경로 아까 얘기했지만 자극이 오게 되면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그다음 반응기관을 통해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된다. 그쪽 순서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경계를 하나하나 봐봤을 때 아까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했지만 뇌랑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뇌랑 척수. 우리 뇌는 알잖아. 척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척추는 알지? 척추? 그 척추뼈 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척수라고 하는 건데 척수에서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뜨거운 거에 손을 댔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 뜨거운 거에 갑자기 손을 댔어. 그럼 바로 떼잖아. 근데 떼는 게 내가 생각을 해서 떼는 거야? 아니면 그냥 바로 떼지는 거야? 뜨거운 걸 만진 다음에 뜨겁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떼는 거야? 아니면 그냥 바로 떼? 생각을 해봤을 때. 경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바로 떼는 거잖아. 생각해서 갑자기 뜨거운 거 했는데 뜨겁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떼? 아니잖아. 바로 떼지게 되는 거야. 내가 생각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뇌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척수로 전달되는 거거든. 실제로.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하고.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건 이제 뇌인 거지. 뇌. 하나씩 봐봤을 때 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뇌라고 하는 거는 대뇌, 중간뇌, 연수, 간뇌, 손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척수인 거지. 나머지 하나가 척수야. 척수는 뇌에 들어가는 건 아니야. 이 5가지가 뇌인 거고 척수는 따로 빼주는 거야. 좀 뇌부터 먼저 해볼게. 그 위치부터 먼저 위치랑 기능을 아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위치랑 기능. 위치부터 먼저 먹어봐. 지금 대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먹어봐. 대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대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소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뒤통수 쪽에 달려있어. 이 부분은 소뇌라고 하는 거야. 근데 소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좀 크거든. 그러니까 대뇌보다 작다라고 해서 소뇌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뇌. 그 다음에 이 중간 부분부터 봤을 때 이쪽 대뇌 바로 밑쪽에 있는 부분을 간뇌라고 하는 거고, 그 간뇌 바로 밑에 있는 게 중간뇌야. 간뇌, 중간뇌. 근데 사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사실 뭐도 있냐면 여기 책에 잘 보면 중간뇌 된 다음에 가운데 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연수라고 되어 있잖아. 화살표로. 그러니까 이 가운데 사실 뭐도 있냐면 중학교 때는 안 배우지만 뇌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뇌교. 그 다음에 연수. 그 다음 그 밑에가 척수인 거야.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대뇌랑 소뇌는 당연히 위치가 나와 있는데 중간 부분 같은 경우 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는 그냥 앞글자를 따서 간중뇌연척이다. 간중뇌연척. 간뇌, 중간뇌, 뇌교, 연수, 척수. 뇌교는 뭐 학교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뭐 안 설명하니까 빼면 되고, 어쨌든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대뇌부터 먼저 봤을 때 대뇌 같은 경우에는 좌우 두 개의 반구로 되어 있잖아. 좌반구, 우반구로 나눠져 있잖아. 그렇지? 좌반구, 우반구로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몸의 감각과 운동 조절을 담당한다. 또는 이제 기억, 추리, 학습, 감정 이런 전반적인 정신 활동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거. 기능까지 꼭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위치랑. 그럼 소뇌가 뭐지? 소뇌 같은 경우는 근육 운동 조절이 있는데 사실 메인 같은 경우에는 몸의 자세와 균형 유지야. 몸의 자세와 균형 유지가 이제 소뇌가 담당하는 그 역할이다. 이렇게 알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간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뒤에서 하겠지만 체온, 체액의 농도 등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렇게 되어 있지?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 몸속 상태를 일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항상성을 조절한다. 항상성 조절. 그럼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을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간뇌가 항상성을 조절해준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몸속 상태를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해준다는 거지. 근데 우리 몸속 상태에서 뭘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냐면 세 가지가 있어. 체온, 혈당량, 삼투압. 이 세 가지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지.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체온, 혈당량, 삼투압 이 세 가지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를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거고. 그럼 우리 알고 있잖아. 체온 같은 경우는 몇 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돼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36.5도인 거잖아. 맞아? 응. 혈당량은 뭐야? 어디서만 들어봤잖아. 혈당량은 뭐야? 혈당량은 뭐지? 안 돼? 그렇지. 혈당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혈액 속 포도당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혈액 속 포도당의 양이다.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을 계속해서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는 거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이 적어지게 되는 건데, 이게 일정하게 조절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걸 조절해주는 게 간뇌인 거고. 혈당량이 너무 높은 병을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걸 당뇨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 혈당량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고, 삼투압은 들어본 적 있나? 삼투압 했었나? 삼투압 안 했었나? 뭔지 모르는 삼투압? 삼투압이 지금 저기 나와 있지만 체액의 농도. 여기가 체액의 농도. 체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액체를 전반적으로 다 체액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혈액이라던가 아니면 뭐 림프액이라던가 그런 전부 다 이제 액체를 체액이라고 하는 거고, 그 체액의 농도, 삼투압은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 농도. 그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럼 우리 체액의 농도가 낮아지게 될 거잖아. 또는 물을 잘 안 마셨어. 그럼 체액의 농도가 높아질 거잖아. 그럼 계속해서 조절해 준다는 거야. 삼투압. 어떻게 조절해 주냐면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오줌의 양으로서 또는 오줌의 농도로서 조절을 해주는 거거든. 어쨌든 이렇게 세 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를 항상성 조절이라고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간뇌가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간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중추가 그 기능을 담당하는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넘어가서 그 다음 중간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눈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중간뇌가 여기 있잖아. 실제로 눈이랑 연결된 건 아니지만 그냥 외우기 좋게 얘가 눈이랑 연결돼서 눈이랑 눈의 움직임 뭐 또는 동공이랑 홍채 우리 이런 것도 했었지. 그러니까 이런 눈에 관련된 게 나온다? 그럼 전부 다 중간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고, 눈이랑 관련된 건 전부 다 중간뇌. 눈이랑 관련된 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중간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뭐지? 그 다음에 연수인데 시우야 몇 반이지? 기반이 몇 반이야? 7반이요. 민정이 몇 반이지? 6반. 6반이야? 3반. 3반이야? 뭐야? 저기 세탁 2명이잖아. 네? 어떻게 되지? 갑자기 사반. 뭐였지? 민정? 중원. 중원 갑자기 그냥 헷갈렸어. 중원 그 중원 중에 6반 7반? 6반 7반이잖아. 이번에 그 전학생 있는 거 알아? 그 2반에 전학생 있는 거 몰라? 누구요? 이름이? 네. 전학생 있는 거 몰라? 네. 못 들어봤어? 네. 재훈은 모르겠는데
그 누구냐면 그 처음에 반배치 이렇게 하잖아. 그 반배치 하잖아. 저 교실 이렇게 있잖아. 그럼 교탁이 여기 앞에 있잖아. 교탁이 몇 줄이지? 5 곱하기 5가? 5줄 이렇게 있잖아. 여기 커튼이 이렇게 있고, 그렇지? 근데 그 정학생이 항상 여기 앉는 거야. 중원줄 2반에 있어. 여기 앉아가지고 막 선생님이 막 출석 부르거든? 출석 부르는데 막 커튼 뒤에 막 숨고 막 그래. 그 다음에 막 시우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막 얘네 막 돈 빌려달라는 거야. 네? 정학생한테. 막 빵 사오라고 막 시키고. 네? 근데 이 정학생이 막 돈 빌려주는 거야. 시우한테. 막 1,000원 주고. 시우가 빵 먹고 그걸로 그 돈으로. 입안에 있다고요? 진짜요? 얘 이름이 뭐냐면 연수라는 애가 연수. 연숙이요? 연수. 이름이 연수인데 걔도 막 선생님 불러도 막 커튼 뒤에 막 숨어 있고 막 시우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시우 같은 애들이 막 삥 뜯어도 막 가만히 있는 거야. 그 연수가 뭐 하는 애냐면은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그 별명이 있어 이미. 되게 소심해. 근데 연수는 소심한 호구야. 소심한 호구. 연수라는 친구가 이반에. 네? 시우야. 연수라는 친구가 소심한 호구라니까. 연수가 있냐? 시우가 아직 눈치를 못 챘어. 연수가 소심한 호구라니까. 네. 그치 소심한 호구지 지금 보면. 저요? 아니 연수가 지금 행동하는 걸 보면 소심한 호구잖아. 막 커튼 뒤에 숨고서 그 다음에 막 빵 사오라고 시키면 막 돈을 준다니까. 네. 그럼 그런 애들 뭐 소심한 호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그렇지. 연수는 소심한 호구야. 그러니까는 뭐 하는 거야? 소 같은 경우에는 소화운동이고 심을 심장박동이고 그다음 호는 호흡운동 주는 주방관이다. 이게 아니구나. 연수는 뭐라고 써놓는데 그냥 여기다가 소심한. 그치, 여기다 소심한 호구라고 그냥 적어놓는데 막 시우 같은 애들이 그냥 와서 막 돈 달라고 해도 계속 주는 거야. 막 되게 소심한데 막 돈도 막 주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시우야 그러면 안 되고. 입안에 가봐. 거기 연수 있다니까. 진짜 있어요? 모르겠어. 약간 있지 않을까? 연수 약간 좀 흔한 이름 아니야? 아닌가? 제가 없어? 친구 중에 연수 없어? 없어? 다행이다. 막 되게 놀리거든 막 이렇게 하죠. 소심한 거야. 그러니까 외우기 쉽지? 소화운동, 심장박동, 호흡운동, 구강반사. 나와 있잖아.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구강반사가 뭐냐면 입으로 하는 반사를 전부 다 구강반사라고 하는 거라서 얘네들이 구강반사, 기침, 재채기, 눈물 흘리기 얘네들을 구강반사라고 하는 거야. 구강반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연수는 뭐라고 하면 그냥 소심한 호구인 거지. 연수는 소심한 호구다. 연수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고 어쨌든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뇌인 거고 그 다음 촉수 같은 경우에는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라고 되어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의 중추라고 되어 있어. 아까 뜨거운 거 만지면 내 의지랑 관계없이 떼는 거거든. 그 얘를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반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잖아. 무조건 반사. 얘랑 똑같은 말이 척수 반사야. 척수. 무조건 반사, 척수 반사. 왜냐면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중추신경이 뇌랑 촉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손이 좀 심한데 손을 이렇게 하면은 네? 더 심한 것 같은데? 그거다. 그거죠. 이거 저거 가지돌기. 그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앞쪽에 찔렸어. 만약에 손이 앞쪽에 찔리면 이렇게 피가 날 거잖아. 약간 버블리 느낌. 뭐, 버블리 아세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서준이 버블리 알아? 어제 이렇게 앞쪽이 찔리면 주야. 앞쪽이 찔리면은 아프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근데 버블리는 찔 물나와요. 그럼 여기 물 나오는데 여기 물 나와. 네, 버블리하고.
어쨌든 앞쪽에 찔리면 아프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손을 바로 뗄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뇌를 거쳤다고 하잖아?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이게 뇌예요? 이게 뇌 촉수. 뇌고 촉수잖아. 에어팟 아니에요? 뇌 촉수. 뇌 촉수. 촉수가 척추뼈 안에 있는 거잖아. 누가 봐도 뇌랑 촉수인데. 약간 뇌 촉수 여기 나와 있잖아. 똑같이 뇌 촉수. ET 아니에요? 뇌 ET? 촉수. 뇌랑 촉수. 여기 갔다 오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너무 위험한 상황인 거니까 얘는 촉수만 들렸다가 바로 가네. 이렇게 바로 가면은 되게 빠를 거잖아. 내 몸을 보호할 수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한다는 거지. 무조건 뭐 사건은 촉수 반응.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그러니까 메인 되는 것만 외우는 막 별거 없어. 뭐 간내는 항상성, 중간에 눈이랑 연결돼 있고 연수 소심하는 거. 촉수 무조건 반사. 별거 없지. 그렇게만 외워주면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뇌랑 촉수 같은 경우에가 이제 중추신경계에 해당한다는 거고. 그다음 말초신경계인 건데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거는 그 중추신경계로부터 뻗어 나와서 감각을 전달하는 부분을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거고 온몸에 퍼져 있어서 중추신경계랑 온몸을 연결한다. 우리 막 손에 뇌가 있는 게 아니잖아. 손에 뇌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여기 찔리면 그럼 뭐 뇌가 죽는 거야. 그럼 안 되는 거니까 여기는 말초신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지. 중요한 것들은 다 뇌라는 거 척수에 있는 거고. 그래서 감각신경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중추신경으로 전달한다고 했었고 운동신경은 받은 명령을 반응기형으로 전달한다. 아까 얘기했었지. 그 다음 이 말초신경계 안에 해당하는 게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자율신경 같은 경우에는 뭘로 나눌 수가 있냐면 이 자율신경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어. 말초신경계 안에 자율신경이 들어있는 건데 그 자율신경 안에 교감이라고 하는 거랑 부교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 쌤, 원장님이 서재 독감이 난대요. 그게 이제 풀렸어요, 쌤. 두꺼운 걸렸어? 네. 괜찮아 이제? 네. 쌤, 저 감기예요. 시도 걸고 이제 한번 빼자. 저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어? 지금도 아프다. 어쨌든 자율신경. 그다음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어서 대뇌에 직접적인 명령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해야 돼. 그래서 여기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는데 여기다 해주고. 근데 얘가 왜 교감이랑 부교감으로 나눠지는 거냐면 하는 역할이 전부 다 반대인 거야. 교감이랑 부교감이.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 긴장 상태라던가 또는 흥분 상태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거를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고 부교감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 상태 또는 휴식 상태에서 이제 자극을 받는 거를 부교감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이해. 교감 같은 경우는 긴장 흥분 상태고 부교감은 안정이고 휴식 상태인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놀랐을 때 또는 긴장 상태랑 흥분 상태가 되면 동공 크기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커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공 크기가 확대인 거지, 교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부교감은 그 반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공 축소겠지. 그러니까 얘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면 된다고. 외우는 게 전혀 아니야. 그 다음에 긴장은 흥분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숨을 빨리 쉬어 아니면 천천히 쉬어? 빨리 쉴 거니까 호흡은 숙진이겠지. 안정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숨을 천천히 쉬는 거니까 호흡은 억제. 긴장 상태에서 심장 빨리 뛰어 천천히 뛰어. 빨리 뛰는 거니까 심장만큼 촉진. 교감은 반대인 부교감은 억제일 거고. 그 다음에 긴장했을 때 우리 소화 잘 돼? 안 돼? 잘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소화 운동 억제. 반대로 부교감. 휴식이라는 안정 상태에서는 소화가 잘 되는 거거든. 오케이? 약간 조금만 응용을 해보면은 친분비라고 해요. 친분비. 친분비라고 하면은 교감신경일 때는 친분비가 촉진이 돼야 돼? 아니면 억제가 돼야 돼? 교감신경일 때는 친분비가 촉진이 되는 거야? 아니면 억제가 되는 거야? 억제가 돼야 되는 거지. 왜 억제가 돼야 돼? 결국 친분비라고 하는 것도 소화시킬 때 나오는 거니까 지금 소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일 때 억제인 거니까 친분비 같은 경우에도 억제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었던 거야. 근데 조금 어려운 거 하나만 써보면은 방광,
방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줌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기관인 거잖아. 근데 우리 이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긴장하게 되면은 화장실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하고 싶어. 그냥 가고 싶잖아. 가고 싶은데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게 근데 그 화장실 갈 때 제가 화장실 갔어. 그러면 그때 긴장 상태에서 아니면 편안한 상태에서 네? 긴장 상태에서 소변을 보는 거야 아니면 편안한 안정 상태에서 소변을 보는 거야? 긴장하는. 긴장한 상태? 편안하지 않아? 약간. 편안한 상태여야 되지 않아? 긴장한 상태에서는 소변이 안 나와. 편안한 상태여야 되는 거지. 다시 그러니까 내가 긴장해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느끼는 거지 소변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교감일 때는 소변이 안 나와. 부교감일 때는 소변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방광 같은 경우에는 오줌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방광이 이렇게 있으면은 오줌을 저장하는 거야. 오줌이 저장을 하다가 오줌이 나오려면은 방광이 근데 수축해야 돼 아니면은 방광이 이완해야 돼? 수축. 오줌이 나오려면 방광이 수축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오줌이 나오는 거잖아. 맞아? 오줌이 나오려면 방광 수축 같은 경우에는 부교감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반대로 긴장 상태에 있으면 소변이 안 나오는 거니까 방광이 이완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방광이 더 커지게 되면은 내 오줌이 안 마려운 것처럼 느끼게 된다고 상대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소변이 별로 안 찬 것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조금 어렵지만 이것까지 조금 써주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여기까지도 한단 말이야. 방광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외울 때는 너희들 부천 살잖아. 근데 그 서울에 뭐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등학생들한테 서울 롯데월드 가봤어? 롯데월드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 있어? 잠실에 있잖아. 잠실이 그 송파구거든. 송파구 알아? 송파구 알지? 그 송파구에 그 옆쪽에 그 올림픽공원 막 있고 그런 거 알지? 그쪽이 무슨 동인지 알아 혹시? 동이요? 잠실 쪽에 그 송파구 쪽에 약간 먹자골목 있고 그쪽 있거든. 그 뭐라고 하냐면 방이동 있어. 방이동 알아? 들어봤어? 제가 들어봤어. 방이동이라고 했어. 송파구 방이동이라고 했어. 근데 그 이번에 그 2명 중에 그 교원생이 바뀌었잖아. 교원생 바뀌었어. 몰라? 교원생 바뀌었거든. 교원생이 바뀌었어. 몰라? 저거 몰라? 알고 있어. 그거 알고 있잖아. 그 쌤이 아는 사람이거든. 그 교원생이. 그 교원생이 어디 사냐면은 그 교원생이 방이동 살거든. 교감쌤이 담임쌤이셨다고요? 그 교원생이 쌤이 친해. 중원중 교원생이. 중원중 교감쌤. 그분이 방이동 살거든. 부명중 아니 부명 이번에 교원생이 바뀌었는데 쌤이랑 친한데 방이동 사시거든. 교감생이. 교감생이 방광 이완이구나. 방이동 사니까. 방이동. 교감생이 방이동. 방광 이완이잖아. 방광 이완이잖아. 그치 뭐야? 알겠지. 교감생이 방이동. 방광 이완. 바로 기억이 나잖아. 아니 이거 어려워서 까먹는다니까. 교감생이 방이동. 방이동. 지금은 이거지만은 이게 절대 안 까먹는다. 이거 교감생이 하면 이거 방광 이완이고 이거 조금 기억나. 다른 애들 막 하면 헷갈린다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헷갈려. 시우야 아까 연수가 무슨 친구라고 했어? 언제 시시한 시우가 언제 그랬어 선생님이? 왜곡하면 안 돼. 그런 말 하시는 잘 나와놨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우리 그 2번, 4번, 5번 해볼까?
같이 한번 보자. 지금 해당 유론 A가 감각유론, B가 연합유론, C가 운동유론이겠지? 연합유론에 명령을 가는 기관으로 전달한다. B. CGC? 왜요? 연합유론에 명령을 받는 기관으로 전달하는 거야. Yes. 연합유론을 받아서 CGC, C가 운동유론.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내린다라고 했으니까 중추인관이가 지금 연합유론이 되어 있고 3번이 지금 A. 자극을 연합유론한테 전달하는 거니까 감각유론이 되어 있고 그 다음 4번 봤을 때 사람이 뇌의 구조라고 되어 있고 A 같은 경우에 되뇌, 그 다음에 E가 소뇌, B가 간뇌, 중간뇌, 그 다음 뇌교 있고 연수 이렇게 되겠지? 그럼 A 같은 경우는 대뇌인 거니까 정신활동 담당하겠네.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간뇌지. 간뇌 같은 경우 뭐라고 했어? 항상성 조절인 거니까 미음으로 가면 되겠고 하나하나 키워드로 기억하는 게 좀 중요하지. C는 중간뇌네. 중간뇌는 눈이랑 연결된 거라 했잖아. D는 연수잖아. 연수니까 소심한 호구잖아. E는 소뇌인 거니까 소뇌는 몸의 균형 유지가 중요했었지. 5번 봤을 때 척수는 말초신경계, 뇌랑 척수는 중추신경계라고 했지. 중추신경계. 부교감 신경 신장부터 쳤지. 부교감은 안정인데 안정하면 신장부터 없잖는데 외우는 게 아니잖아. 이해하는 거잖아.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얘는 맞지 말초신경. 왜냐면은 아까 위에서 봤을 때 감각이랑 연합이랑 운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연합 같은 경우에가 중추신경이 구성한다 했었지? 얘가 중추인 거니까 나머지 얘네 두 개 같은 경우에가 말초신경계다 라고 하는 거. 자율신경계는 대뇌 명령을 받아서 대뇌 명령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 독립적으로 조절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 정말 쉬웠다.